시청자 여러분, 경기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발끝으로 결정된다. 우리가 스포츠에서 믿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도네시아의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 대원칙이 무너지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첫 휘슬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승부의 추가 기울어진 듯한 상황입니다. 에릭 토히를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의 폭발적인 분노. 이것은 결코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장 안에 상대와 싸우는 것을 넘어 편파 판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령과도 싸워야 하는 한나라 축구계의 처절한 절규인 것입니다. 자, 백예번 이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때 우리 신태용 감독이 이끌었던 팀입니다. 그가 남긴 유산, 즉 사상 최초로 월드컵 3차 예선에 진출시킨 그 토대 위에서 인도네시아는 지금 88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역사적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최종 예선 상대는 서아시아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승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터졌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PC가 배정한 심판 명단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를 관장할 주심이 바로 쿠웨이트 출신으로 배정된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중동 국가가 다른 중동 국가와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의 심판마저 같은 중동 지역인 쿠웨이트 출신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즉각 디파와 AFC에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로 신태용 감독이 닦아놓은 길을 지키려는 그들의 절박함이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AFC의 이번 결정,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회의 근간이 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대한 정면 모욕이며 대회를 향한 조롱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럽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엘 클라시코를 하는데 마드리드 출신 심판을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더 가깝게는 우리가 일본과 운명의 한일전을 치르는데 일본인 심판이 배정된다면 과연 국민 여러분께서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축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중립성이 아시아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이런 우려가 괜한 트집 잡기나 엄살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뼈아픈 전과가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들은 과거 중동 심판들에게 수없이 많은 불쾌한 경험을 겪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껴왔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하루아침에 생긴 망상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여온 역사가 남긴 깊은 상처 위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AFC는 이러한 정당한 항의를 완전히 묵살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심판 배정을 확정하며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를 향해, 아니 아시아 축구 전체를 향해 차가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당신들의 우려는 중요하지 않다. 이 게임의 룰은 우리가 정한다. 이것이야말로 힘의 논리이며 약팀의 목소리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오만한 태도의 극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 다른 유령이 등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전에 이어 이라크와의 또 다른 생존 경기. 이 경기의 주심으로 배정된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의 마닝 심판입니다. 네, 바로 그 마닝입니다. 이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우리 축구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끔찍했던 기억들,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인도네시아가 제기했던 그 음모론이 마닝의 등장으로 인해 이제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이제 이건 단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월드컵으로 가는 여정 전체가 의심스러운 결정들로 포위된 듯한 그런 끔찍한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마닝이라는 이름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공공의 적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이 그를 중동의 우호적인 심판이라고 평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바레인전,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박제된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 대표팀의 심장이자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향해 손흥민 이리 와 마치 어린아이를 부르듯 오만하게 불러 세우고는 납득할 수 없는 옐로 카드를 꺼내 들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날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무려 5장의 옐로 카드를 남발하며 팀플레이를 위축시키고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장본인이 바로 마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월드컵 예선에서 우리의 페널티킥을 취소시키는 등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한 팀에 대한 편파 판정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심판을 아시아축구연맹은 왜 계속해서 월드컵 예선과 같은 가장 중요한 무대에 배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시아 전체의 심판 수준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증거이거나 더 나쁘게는 특정 세력의 입김이 작용하는 의도적인 배정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우리가 겪었던 바로 그 위협과 불합리 앞에 인도네시아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축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애초에 승부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싸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라운드 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라는 강팀의 실력과 맞서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기에 저울을 든 심판 그 자체에 대한 불신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게임의 규칙마저도 자신들에게 등을 돌린 듯한 처절한 전투에 내몰린 셈입니다. 그렇기에 에릭 토이르 회장의 공식 항의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으로부터 자신의 팀을 지키려는 용감한 저항입니다. 어떻게든 이 불공정한 판을 바로잡아 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인 것입니다. 하지만 APC의 목사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이 거대한 탄 위에서는 약팀의 목소리는 그 어떤 무게도 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절규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88년간의 월드컵 꿈은 이제 경기장 안의 상대가 아니라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그들을 가로막는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비극입니다. 스포츠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신뢰를 뿌리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사태는 아시아 축구연맹 스스로에게 결코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남아 축구 전체에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아시아 무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이처럼 복잡하고 때로는 불공정한 경기장 닫개 싸움에서도 살아남고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저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